이러다 국채 발작, 외국인이 무섭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보시죠.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 규모입니다. 매년 1월 1일에서 8월 12일까지가 기준이고요. 3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4년 16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죠. 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2020년에 29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예요. 2021년을 보면 4조 4천억 원을 팔았고요. 2022년은 4조 원을 사들였고요. 작년에는 5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3년간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들은 국고채를 엄청 사재낍니다. 지난해 대비해 보면 5천억 원이잖아요. 정확히는 4,688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와우 35배나 늘어났습니다. 35배. 35배가 늘어났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16조 9,470억 원이나 사들였으니까요. 이게 6월부터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6월부터. 6월에 10조 3,688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7월에는 13조 6,43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국고채 선물을 말입니다. 8월 이달 들어서도 3조 546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6월, 7월, 8월 갑작스럽게 지금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한다는 뜻이잖아요. 폭풍 매수. 그것도 선물을 말입니다. 현물도 아니고. 저는 이거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쏟아 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이 채권 시장으로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국고채, 채권을 사자, 채권을 사자, 채권을 사자 이런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8월에 내리든 10월에 내리든 금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면 일반적으로 국고채는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금리는 내릴지 모르지만 국고채의 수익률은 내릴지 모르지만 국고채의 금리는 내릴지 모르지만 국고채의 액면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이 금리를 곧 내릴 거야. 그러면 현물 사지 말고 골치 아프게 들고 있는 거 말고 선물 사서 시세 차익 취하자. 그러면서 지금 채권 시장에 엄청 사재 낀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거 위험천만입니다. 왜냐하면 6월, 7월, 8월만 순매수가 몰려 있잖아요. 급속하게 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급속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채권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시장에서 급속하게 빠져나가면 매물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주려고 그러면 사주는 사람에게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이점을 줘야 돼요. 이점이라는 게 수익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고채 금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가 됐는데 그죠? 시장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가 됐는데 채권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채권 시장이 거꾸로. 채권 시장은 오히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국채가 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국채가. 실제로 그렇게 국채가 발작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있거든요.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4.5%의 금리를 4.25%까지 낮추니까 이게 국고채를 엄청나게 팔아대면서 유럽 중앙시장에서도 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국채 발작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실제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게 금리를 내리기 전날하고 내린 후하고 비교해 보면 0.06%포인트가 뛰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0.07%포인트가 뛰었고요. 그만큼 ECB가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액면가가 올라간 것을 투자자들이 올라간 것을 팔아치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 충분히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요. 순식간에 외국인들이 16조 9천억 원 6월 7월 8월에만 엄청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팔기 시작을 하면 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8월에 금리를 내리든 아니면 10월에 금리를 내리든 이제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 임박해졌으니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취하고 털고 나오겠다는 생각, 그것이 국채의 발작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채 발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한다니까.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3년물 금리는 통화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금리예요. 지금 8월 13일 현재 2.919%예요. 지금 우리 기준금리는 3.5%잖아요.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가 지금 국채금리 3년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년물을 외국인들이 쏟아낸다고 쳐요. 시장에 3년물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고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입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금리 발작이 일어난다. 국채 발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10년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10년물도. 10년물도 말입니다. 지금 8월 13일 현재 2.974%입니다. 여러분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예요. 시장 금리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10년물 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10년물 국채가 쏟아지면 무슨 일이 과연 벌어질까요? 국채의 발작이 일어나겠죠. 문제는 국채의 발작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채가 발작을 일으키면요. 당연히 금융채도 발작을 일으키고요. 회사채도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금융채가 발작을 일으킨다. 회사채가 발작을 일으킨다. 회사채가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은 회사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금융채가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오히려 이자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많잖아 부채요. 지금 가계부채가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882조 8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가계부채예요. 이게 말입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국채 발작이 일어나면 금융채 발작으로 전이가 되고 금융채 발작으로 전이가 되면 결국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계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 이미 금리 인하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니 결국은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융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재 끼니까 국채금리의 발작은 당연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늘 시장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미리 알고 미리 대응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거의 뭐 발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간다면 과거 말입니다. 채권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처럼 채권 대학살이 실질적으로 2022년 10월 21일 4.65%까지 올라가면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채권 시장의 대혼란도 예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테니까 우리는 빚을 많이 지지 말고요. 고금리 시대에는 빚 지는 게 아니거든요. 빚을 너무 많이 지지 말고 시장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국채 발작이 어떻게 터질지 좀 더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치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7월, 8월에만 16조 9천억 원의 채권을 매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팔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빨리 사고 빨리 팔면 시장은 요동치거든요. 아마 그 시장이 요동치는 한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